딸 수환과 함께 별거 중인 아내를 만나러 부산행 열차에 오른 서구.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진짜?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KTX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빨리 출발하자고! 좀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왜 그랬어 왜?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 살기 위해 누군가를 내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안전한 도시 부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영화 부산행입니다. 자, 오늘 영화의 품격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부산행입니다. 일단 반응은 칸에서부터 나쁘지 않았죠.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일단 선판매가 30억 정도 이루어졌고요.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라 감독은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전반적인 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는 좋게 얘기하든 나쁘게 얘기하든 어떤 의미로든 잘 만든 대중영화입니다. 그래서 연상감도 아는 사람은 이게 연상우가 돈을 벌려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닌 사람들은 아주 근사한 속도감이 있는 재미있는 대중영화를 한 편 극장에서 봤다고 기억하게 되겠죠. 일단 연상호 감독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이 돼지의 왕부터 해서 사이비, 창 같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성격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두운 애니메이션. 개새끼야. 돼지의 왕은 폭력적인 계급 논리가 정착된 사회를 고발하면서 그 속에서 자란 인간의 몰락을 그렸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누구부터 죽여줘! 이 영화가 연기 데뷔작인가요, 작가님? 굳이 그런 걸 언급을 해야 될까요, 피디님? 아니 그냥 그 친구라서 그냥 한 거였어요. 예. 그럼 돈 받겠어 그거를? 저기 왔네. 경찰 아저씨야, 경찰 아저씨. 어찌됐든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뚜렷한 그리고 캐릭터성에 기대지 않는 이를테면은 포켓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속초! 아무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수환이가 내일 여길 오겠대, 자기 혼자서라도. 애가 혼자 어딜 가?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공유와 수환,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을 연기하는 두 배우인데요. 공유는 이 극의 중심을 맡고 있는 인물로서 시종일관 내달리고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물이죠. 소소한 월든 뭘 하든 네 마음대로 해봐. 수환이 내가 키워. 이 안에서 펀드 매니저를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인물이었다고 감독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인물이 본인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삶의 어떤 기준,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 사건을 겪으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주인공입니다. 수환아, 너 왜 꼼짝 말고 잠깐 있어? 딸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 김수환은 뛰어난 연기력을 통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들이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김수환이라고 하는 배우를 보고 시나리오를 수정을 했죠, 맞춰서. 무엇보다 저는 이 친구가 정말 애 같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징그럽게 어른처럼 연기하는 아역들이 있고 아니면 진짜 애를 연기하는 아역 배우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명백히 후자고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나,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톡한?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부산행이 칸에서 처음 선을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체 저 덩치 큰 사람은 누구냐, 좀비가 불쌍해 보이게 만드는 저 사람은 누구냐 라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마동석 씨는 그만큼 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좀비 영화를 많이 찾아서 챙겨보는 편인데요. 옛날 것들까지. 좀비 영화 속에서 이렇게 좀비를 무지막지하게 때려잡는 역할은 톰 사비니 이후로 거의 최초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경찰용 진압용 방패로 좀비들을 때려잡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캡틴 아메리카의 뒤를 잇는 캡틴 코리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일종의 웃음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국내 최초로 LED 후면 영사 기술을 이용해서요, 현실감 있는 열차 밖 풍경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바깥 풍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속도감을 느끼면서 연기를 하니까 저희 배우들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연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연상호 감독이 처음 실사 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반가웠습니다. 왜냐면은 실사 영화라는 게 어찌됐든 현장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애니메이션 이 작업을 통해서 영화를 아주 경제적으로 속도감 있게 잘 찍는 방법을 이미 잘 터득을 하고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이 영화의 거의 대부분은 준비한 그려온 콘티 그대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빨리 끝나서 이것도 추가 촬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감독도 그렇고 이 현장 편집본을 본 제작사도 그렇고 추가 촬영이 필요 없겠다. 네, 오케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추가 촬영 없이 촬영이 끝났다고 이 감독이 자랑하듯이 무용담을 늘어놨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능력이죠. 저기요, 이상한 사람이 하나 타고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부산행 열차에 처음 바이러스를 옮기는 자꾸 이렇게 얼굴을 붉을 말듯 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 보여주는 그 역할로 배우 심은경이 열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서 몸을 꺾는 이런 연기가 굉장히 일품입니다. 자, 부산행 이후에 8월에 서울역이라는 제목으로 애니메이션이 한 편 더 개봉을 하는데요. 이야기가 좀 더 셉니다. 배우 심은경은 서울역에서 주인공 목소리 역할을 연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유승용 씨도 출연을 하고 여러 명이 출연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심은경 씨가 출연을 했고요. 원래 연상호 감독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 서울역에 기대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좀비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좀비가 영화 속에 등장한 거는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최초의 좀비 영화로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두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자기의 마음대로 수족대로 다루는 좀비 신화를 가져오고, 또 한편에서는 한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이 또 전염이 돼가지고 괴물로 살아나는 흡혈귀, 뱀파이어 신화에서 컨셉을 가져와서 두 개를 합쳤죠. 그래서 그거를 영화 속의 캐릭터로 처음 선보인 게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입니다. 그 이후로 좀비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그 이유는 처음에 조지 로메로가 이걸 만들었을 때 좀비가 왜 생긴 것인지, 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재난 영화의 성격을 갖기 좋았던 게 어쨌든 바이러스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군중들이 조작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영화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좀비라는 아이콘, 좀비라는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 비판적인 메시지를 이 장르 자체가 갖게 된 겁니다. 이 영화 부산행에서처럼 막 뛰어다니는 속도가 빠른 좀비를 우리가 처음 본 거는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였죠. 거기서는 굉장히 좀비가 너무 빨라서 처음 보면서 관객들이 너무 놀라서 정말 경악을 했던 그런 영화인데, 정작 좀비라는 캐릭터를 처음 만들어낸 이 조지 로메로 옹은 데니 보일의 좀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좀비는 이미 죽은 시체인데 뛸 수 없다. 관절이 굳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갑자기 과학적인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영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지 로메로 감독님. 올라가! 빨리 출발하자고! 안 돼요! 내 친구 나한테 안 왔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좀비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뭐 최근에 와서는 월드워 Z까지 뭐 성격도 다르고 그 안에 등장하는 좀비의 형태나 액션도 달랐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못 본 종류의 좀비 액션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산행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종류의 좀비 액션이 등장을 합니다. 변신? 자, 보통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나오고 해외에서 호평을 받으면은 뭐 한국형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의 뭐뭐뭐라는 수사가 붙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수사를 붙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인용될 만한 그런 수준의 영화입니다. 왜 그랬어 왜?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봤던 좀비 영화들 중에서 이 부산행의 엔딩이 탑5 안에 드는 제가 좋아하는 엔딩이 되었어요. 상당히 대중적인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깔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연상호 감독이 이번 영화를 힘입어서 앞으로도 계속 실사 영화에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품격 허지웅이었습니다.